그런데 제가 아까 저 두 번째 권력기관 정상화 예, 예. 저거 쭉 보고 있으면 저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인데 당장은. 당장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정상화는 여건을 아니 저거는 윤석열의 직무가 아닌데. 아니죠. 윤석열이 뭐 윤석열은 저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포석을 깐깐한 거 저기 뭐야 그 부분을 하는 거는 뭐 법무부가 일부가 하든지 아니 그 내가 말하는 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법무부든 법무부든 간에 윤석열은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잖아요. 예. 저 중에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앞에서 대통령 리더십과 공론하라의 포인트가 이쪽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안 할 걸? 직접적인 걸 안 하죠. 국민은 왜 설득해 윤석열이? 국민이 윤석열이 담화를 발표해서 대법원이 정상화돼야 됩니다. 이 담화 발표할까? 안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저 두 번째 포인트를 대법원의 정상화, 선관위의 정상화, 헌법재판소의 정상화, 국회의 정상화 저게 다 윤석열의 잡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과 장점과 한계가 뭐냐면 자기 잡이 아니면 손을 안 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국민이 불러서 키웠는데 저 부분은 아니 국민이 시민 영역이든 아니면은 그러니까 윤석열의 잡이 아니다라는 소리야. 윤석열이 잡은 직접적인 잡이고 지휘는 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할 수단이 없어. 그러니까 수단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수단은 없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헌법 그러니까 저런 부분인데 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보자고요. 이제부터 상상력을 발휘하자고. 저거 손봐야 돼. 근데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밖의 일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자기가 정확하게 요리할 수 없는 거는 손을 안 돼. 손을 안 대는 타입이에요. 그 타입이. 자, 그럼 저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게 고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조 박사님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 박사님은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냥 해야 될 과제를 쭉 근데 그 과제의 해결 주체가 해결 권한이 윤석열한테 없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저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포기해야 돼. 윤석열이 저걸 리드할 것이라는 거 난 포기한다니까. 저거 기대하기 시작하면요. 내일부터 나 저기 용산 앞에 가서 매일 시위해야 돼요. 야, 성렬아, 너 뭐하고 있냐? 대법원 정상화해라. 이게 이제 권력기관은 이제 헌법기관의 정상화인데 대통령으로서 헌법의 최고 수호자로서의 일단 책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임명권 돌아온 거나 제대로 챙겨 먹는 거 외에는 할 게 없다니까. 그럼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직접적인 지시나 지휘의 문제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런 공론이나 정치적 그 분위기를 유도하고 하는 거는 총체적으로 오면서 헌법적 그것도 못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그게 어느 시점에 윤석열은 대법원에 디귿자도 안 꺼낼 거고요. 직접 안 할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윤석열 작업이 아니지. 직접 안 하면 국민 눈에는 윤석열이 하는 작업이 아니죠. 내가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반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문제 가지고 고민 많이 해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 대통령이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큰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막상 또 저런 문제로 손을 보려 그러면 권한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한 시대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제 중에 하나고 그거는 분명히 이 문제가 과제라면은 누가 저거를 전담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복합적으로 이끌어 가느냐의 문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헌법기관의 정상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함부로 손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러한 조직, 그러한 기관들, 국회,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 네. 국회 이런 데들을 함부로 손 못 보고 선관위만 해도 그게 대통령이 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선관위도. 네.
걔들은 좀 초법적 존재로 올라서 있다고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생겨 먹어서 네. 그러면 자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나 있는 주요 기관들 혹은 주요 프로세스를 정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네. 이게 지금 그게 우리가 큰 고민인 거예요. 고민이고 네. 과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정치 내전, 정치 혁명적 방법으로 가든지 아니면 2024년 총선에서 다 뒤비져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인사 부분도 대통령이 이끌이 있어요. 인사 어디 인사? 그 대법원. 아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그 헌법재판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몫으로 떨어지는 부분적 구성권만 조금씩 하는 거 외에는 크게 손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직접적인 없는데 이제 분위기를 상황을 근데 그것도 만들어가는. 함부로 분위기 못 만든다니까. 대법원의 디귿자도 말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히읗자도 말을 못해요. 이렇게. 대통령이 어떻게 그 말합니까? 대통령의 헌재가 비정상입니다. 이 말 못한다니까. 헌재가 잘 알아서 하시겠죠. 이 말밖에 못하지. 그렇죠. 이제 국민적인 요구나 나는 국민 요구가 잘못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럼 혁명하자고. 그건 고 혁명하자고. 아니면은 가서 두드려 엎든지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대법원을 가서 그냥 갈아엎든지 국회를 가서 갈아엎든지 윤석열 보고 하세요를 뭐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저는. 저는 이제 윤석열 시기에 리더십이 관련돼서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은 과제는 과제입니다. 고민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고 그 정도로 이야기를 일단은 아무튼 마치고. 예.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다 무슨 대법원도 고칠 수 있고 국회도 고칠 수 있고 이렇다는데 지금 윤희 하고 있는 방식을 보면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직무를 확실히 한다라는 거지 그 직무를 넘어서는 범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해요. 언급은 안 하겠죠. 거의 언급조차도 안 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이 5년의 미래인데 윤석열의 어떤 그 리더십 이게 뭐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대통령이 될 때까지 정말 243일인가요? 뭐 233일인가 뭐 224일인가 그래요. 저게 어떤 패턴의 리더십인가? 근데 지금까지의 그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재밌는 이 헌터 사냥꾼 아주 1급의 사냥꾼이 아닌가라고 하는 헌터형 리더십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집권하는 헌터형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집권하는 과정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상황 관찰, 계산, 행동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수순 정리가 굉장히 빨라고 그다음에 결정이 되면 행동이 정광석화야. 그래서 이제 헌터형 중에 그냥 속물적이면 그게 기회주의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은 또 그건 또 아니야. 헌터형인데 그러니까 이게 상황 보고서 탁 튀어 들어가서 잡아채는 타입인데 그 잡아챈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내 정치 기반을 만들고 내 정당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잡아채 갖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비전으로 가지고 갖다 붙여. 업그레이드. 근데 요 갖다 붙이는 그 폭이 우남 이승만은 그게 한 100m쯤 위에다 갖다 붙였고요. 박정희도 한 50m 위에 갖다 붙였는데 저 사람은 딱 1m 위에 갖다 붙여. 그 다음에 또 상황 봐. 잡아채서 그 위에 1m 갖다 붙여. 굉장히 안전한 헌터형이에요. 안전한 비저너리야.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저게 기회주의적 헌터는 아니고 무지하게 안전빵으로 가는 비저너리예요. 비전이 있어. 근데 그게 그 점프 폭이 한 50cm, 1m도 안 돼. 그러니까 아마 1900 우리 재밌어. 이 말하자면은 정말 극단적인 나라를 잃고 뭐 했던 그런 독립을 한 그런 거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사활을 걸어야 되고 이럴 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잠재되어 있는 그 게으름, 아니 그러니까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게으름, 이 체념 이런 쪽을 사람들을 자극을 해서 일깨워서 말하자면은 또 아주 절묘한 전략을 쳐서 산업화를 성공을 시키고 갔던 그런 박정희. 빅 점프지 그 사람들은. 예, 상황을 딱 테이크한 다음에 억지로 그냥 이걸 한 100m, 50m 위로 점프를 하는데 윤석열은 1m도 점프 안 해요. 근데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상대방은 도르려 그런다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1m나 100m를 점프를 하면 허진 많죠. 그다음에 이 완전히 그다음에 공격할 수가 있는데 공격하고 싸움도 커지고. 이거 완전 프로 사냥꾼이야. 채 갖고 그 채에서 그다음에 인마이 포켓에서 국민의 힘을 내 정당 만든다. 뭐 내 사람 많이 심겠다. 그러면 또 공격할 거리가 있어. 분명히 채긴 챘는데 그 다음엔 한 1m에 선반이에요. 원래는. 마키아벨리 그런 이야기 했는데 누구 마키아벨리인지 모르겠는데 속이는 자를 속이는 것. 몽테스키가 얘기했어. 그게는 이중의 쾌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원 스텝 이 말하자면 헌터의 그게 굉장히 상황 관찰 계산 행동이 빠르고 정마스커 같은데 이게 폭이 크지 않으니까 자기가 헌터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그냥 막판에 몇 달이 지나니까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쟤들이 그래서 공포에 질려 있다고. 공포에 질려 있죠. 왜냐면 저게 무슨 큰 비전 높은 얘기하면서 그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헌팅을 해서 기회를 포착한 다음에 이제부터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서 막 달려나가면 그렇죠. 등짝을 보고 총을 쏠 수가 있어요. 조중동도 총 쏠 수 있고 국힘도 총 쏠 수 있고 간첩도 총 쏠 수 있고 민주당도 총 쏠 수 있고 종북도 총 쏘고 종중도 총 쏘고 그래서 벌집된다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잖아. 그렇죠. 비전도 확실치 않았고 네. 중국이랑 같이 가서 북한 컨트롤한다 그랬다가 그다음에 또 180도 확 바꿔서 미국이랑 같이 가서 컨트롤한다 그랬다가 그다음에 미국도 기겁을 할 북한 해방까지 나가버리니까 그 박 대통령은 그래서 등짝이 벌집이 돼서 쓰러지신 분이고 저 사람은 그렇게 튀어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가고 계속 밀잖아. 이 말은 속으로 드러난 큰 비전의 구조가 있어요. 정확하고 있는데 행동을 하는 데를 보면 정광석과 같이 실속 있게 실속형이에요. 차근 실속형인데 나는 오히려 큰 비전 없다고 봐. 그 비전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정치 철학적 비전이 아니라 감각적 본능적으로 그 방향을 알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비저널이라 그러면 그걸 모양을 그려가지고 쭉 어떤 꿈과 드림을 가지고 그쪽으로 일관되게 가는 사람이잖아.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게 이런 길로 가는 게 맞다라는 그 정확한 나침판이 있어. 나침판. 그 나침판이 가리키는 그 목표물에 관한 그림은 없어. 근데 나침반대로 가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그거를 찬스를 봐서 50cm 1m만 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은 도르려 그러죠. 직경이죠. 그러니까 바둑 둘 때 만방 이기겠다고 설치는 사람은 물리칠 수가 있어. 반집 이기겠다고 정확하게 개가하면서 저 바둑 잘 둔대잖아 윤석열. 그러니까. 바둑을 잘 두려면 개가를 정확하게 하잖아. 그렇죠. 개가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2집 반 이기고 있어. 내가 3집 반 이기고 있어. 왜 그러냐면 개가가 정확하면 무리한 수를 안 두니까. 제 개가 바둑이에요. 개가 바둑형 헌터야. 지금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재밌는 대통령을 관찰하시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관찰하십시오. 근데 이제 이런 지금 윤석열 우리가 헌터형으로 개가 바둑형 헌터. 아주 잘 계산된 헌터형이라고 하면은 이게 위기나 긴장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뚝 보면 위험한 일이 안 벌어져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렇죠. 큰 비전의 점프는 없어도 그렇죠. 위험한 일은 안 벌어져. 그래서 아까 내가 빠락빠락 조 교수님한테 들이받은 거야. 아니 걔가 바둑형 하는 사람한테 내가 조 교수님한테 아까 딱 빠락빠락 들이받은 게 걔가 바둑하는 사람한테 이런 거 해주세요 할 거 기대하면 저게 되겠어요. 아니, 저 분명히 나침반은 있을 겁니다. 근데 저걸 하는 거는 아마 저런 방식으로
저 아마 이 방향 제시라 그럴까? 방향 제시도 아니고요. 상황이 저렇게 흘러갈 아, 수밖에 저, 없도록 밑장빼기를 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러니까 맞아 미쳤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뚝이 있어. 그러니까 하다가 여기 이 돌 좋네. 이거 저기 가서 저기 디딤돌 쓰면 되겠네. 하나 빼가. 다음 날아서 이 돌 좋네. 그러니까 이거 섬돌 쓰면 되겠네. 하나 이게 빼가. 그죠 헌팅 리더십이 헌법이 그래서 헌법 그러니까 오다 가다 빼가는 거는 합법적으로 빼가. 근데 결과는 뚝이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그게 저럴 사람이에요, 저 사람. 굉장히 브라이트하다는 이야기죠. 생각보다는 뭐 이런 것 같은데. 안 그래. 안 그래. 내가 뭐 동기라서 내가 뭐. 동기의 문제가 아니라 나보다 인생을 한 100단수 더 높게 살아요. 100모는 아무 실속 없이 싸움만 하고 남 욕만 하고 고생만 뒤집어 쓰는데 보통 사람 아니야 저거. 그렇죠. 보통 사람. 저 아니야. 약 올라나 보고 있으면. 나도 윤석열 같은 종류의 그런 그 동물적 감각과 그 개가 바둑형 인생을 살았으면 내가 지금 포르쉐를 한 5대 몰고 다니고 람보르기니를 한 20대 차고에 두고 있을 텐데. 성공해서 다시 또 실패도 하고 할 사람이죠 우리는. 자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크게 아주 위기고 변동 상황인데 파국 없이 차곡차곡 유연하게 대응하고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저 지금까지 관찰로 보면 지금 내가 보면요. 예. 그 제가 어저께 세네타치에서 얘기했잖아. 역대 대통령 중에 네. 정당을 나의 계보로 만들겠다라고 안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대통령이 윤석열이야. 그렇죠. 그냥 니들끼리 생태계 만들어봐.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잘하셔야지 하면서 그냥 혼자 날아간다고. 진짜 이 여의도 정치권 입장에서 정말 공포스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경찰 수사력은 경찰은 저기 그 양반 됐나? 지명했잖아요. 이상직. 예. 그 한동훈에 한 100배쯤 살벌한 사람이라 그러거든. 당직하고. 네.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면 그게 경찰이잖아. 그렇죠. 경찰의 수장은 행안부 장관 이상직입니다. 저기 우리 시청자님들 제가 들은 특급 정보 얘기할게요. 이상직이라는 사람 뒤져보세요. 이쪽 바닥평은 뭐냐면 한동훈보다 10배 한동훈스럽다. 강골이래 그렇게. 대쪽 같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공포스럽다고. 그런데 그 욕심도 안 내니까 큰 실수도 없어. 그냥 또박또박 가겠다는 거야. 걔가 바둑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저거는 뭐가 결여돼 있냐면 제대로 된 정신과 가치의 전쟁이 결여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걸 알고 치는지 모르고 치는지 그 바둑은 모르는데 자기가 그렇게 그 역할을 해주잖아. 정신과 가치의 전쟁이 일어나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해놓을 테니까 그 생태계까지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생태계 안에서 정신과 가치의 전쟁 좀 벌여봐. 이게 이번에 교육감 선거가 그렇게 돼버렸잖아. 예. 그래서 교육감 선거가 이때까지 2010년 아래 전국적 규모에서 교육감 선거가 전교조 민노총과 이 그 중도 보수 교육감 진영으로 딱 스크럼 짜가지고 정면 대결한 게 이번이 처음이야. 완전 정신 가치 전쟁이 됐어. 아까 얘기했죠. 오늘 저기 들어왔죠 스스로. 자기들이 프레임 하나에 들어왔어요. 지금 오늘 그 이제 민노총 상집위원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별노조가 전교조예요. 전교조죠. 그래서 전교조랑 아마 민노총도 같이 발표한다는 걸로 전 들었는데, 야 우리를 왜 교육감 선거에 끌어들이는 거야? 우리 반전기조 교육 조선혁이가 내거는 그런 블랙카드 없애줘. 그리고 그거 표현하면서 어떻게 그 중도보수 전국 교육감 연대가 만들어져 우리 빼줘 이러면서 울부짖어요. 오늘 오후에. 이수호 씨가 굉장히 격한 말을 했죠. 그 얘기를 아까 안 드렸는데 지금 조의원이가 급해갖고 조의원 캠프에 착한 2억 광노현. 광노현이 왜 2억 그 박명기 후보 상대방 후보 매수한 그 2억 들어놔서 감옥 갔잖아. 감옥 갔죠. 감옥 갔을 때 그 우리가 준 2억은 착한 2억이다라 그래서 친구를 배려한. 평양이 하는 핵은 인도적인 핵이다. 평양 똑같은 민족의 그런 똑같은 거니까 착한 2억 광노현이고 그때 그 진보
깡통 좌파애들이 깡통 진보 좌파애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수호는 전교조 위원장 민노총 위원장 출신 아니요. 예. 이수호가 2010년인가 2011년 경에 연설이 이거예요. 친북이여 단결하라. 남국의 노동자에 단결하야. 친북이여 단결하라. 그런 사람들이 지금 조희연 캠프에 사실상의 제일 윗대가리로 꼽혔다는 거예요. 이게 겁이 나니까 교육감을 먹냐 안 먹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 전교조를 옹호해야 된다요. 결사 옹이대가 전교조의 옹이대가 나왔구나. 그러니 자 보세요. 윤석열이 야 교육감 그렇게 스크럼 짜서 싸움 붙어봐 라고 윤석열이 뒤에서 공작했냐. 공작헌역을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친이계 일부 그 윤핵관 일부가 나서가지고 조전혁 뒷다리 잡은 게 거기에요. 그렇죠. K 머시기, P 머시기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전혁 후보의 뒷다리를 잡은 게 이주호인데 이주호가 누구의 아바타냐? 친이계 윤석열을 당선시킨 친이계 중에 일부의 아바타예요.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교육감 후보들 그렇게 줄 서세요. 뭐 이런 공작 하덜덜덜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본인이나 생각 있는 비서관, 생각 있는 수석은 뭐냐면 간첩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오다 잘못 때렸다가 그거 녹음돼 갖고 까지면은 작살 나는 거예요. 정보 위기 오는 거야. 그렇죠. 예. 꼼짝 못해요. 공식적인 이외에는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거 왜 이런 일이 뭐 저절로 벌어진 거예요? 교취업 저절로 백모가 윤석열의 아바타인가? 아니지. 내가 윤석열로부터 오다 받고서 용돈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윤석열이 내 오다 받고 내 용돈 받는데 내 세금 내가 내니까. 그렇죠. 내가 국민이니까. 정규모도 마찬가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스크럼 짜고 움직이는 거죠. 우리는 근데 편한 게 뭐냐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평을 닦아놓고 바깥에 축대를 딱 쌓아준 거거든. 토목을 쳐준 거야. 그렇죠. 집을 이렇게 지으세요, 저렇게 지으세요, 여기 지으세요, 마세요를 윤석열은 얘기한 적이 없어. 없어.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와 시민 사이의 이신점심이에요. 이신점심. 그렇죠. 네. 윤석열 정부와 지식인, 그렇죠. 윤석열 정부와 종교계 사이의 이신점심이 이심전심. 전심. 그거지. 우리 지금 최근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이 네네. 헌법 체계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위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때 후보자가 너무 친해서 윤석열이가 그냥 나는 우리 성열이가 우리 저기 너희 성열이가 이러고 있어. 이제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헌법 체계가 무너지고 체제가 변동이 되고 국회가 파괴되겠다라고 하는 5년 동안의 매일매일의 그 어떤 그 상황을 봤기 때문에 지금 윤 후보 대통령이 이 말하자면은 선언한 헌법 충성을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게 노멀리티인데 자 그런 것 같으면 같이 우리가 알아서 하자라고 하는 방식이 자꾸 올라오는 거죠. 네, 이렇게 행정부 쪽에서 만드는 행정부 쪽을 잘 규제야. 다져놓고 네. 행정부의 수반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그 틀을 잘 다져놓으면 네. 그 기본적인 그 한미동맹 가치 기반 한미동맹 가치 기반 국제연대. 네, 예.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런 거에서 또 국회 저 난잡한 애들이 이상한 법 오면 계속 거부해버리고 네. 이것만 잘 해놓으면 국민들이 움직여 이제 국민들이 그렇죠. 지들이 네. 돈 만들고 지들이 해서 네. 지식인들이 움직이고 지난번에 움직이고. 지난번에 우리 어제 그제도 우리 이제 백모 대표께서 굉장히 이제 엄정한 현실로 보면은 이 우파 지금 여러 가지 네. 시민 단체 각자가 보면은 갈급하고 한 것 같은데 또 보면 굉장히 환멸스러운 행동들도 보이고 그런데 어쨌든 정신과 가치의 전쟁이 이제는 네. 이제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고 본격화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지식 전문가 그룹 쪽으로서도 해야 될 일을 보면은 이제는 지난번 우리가 정교모가 선언을 했죠. 거짓에 대한 진실의 가치 전쟁을 선도를 한번 해보겠다. 네네. 그다음에 전복과 기만 지금 여기저기에 예. 이
이제 또 아래를 두고 진지에서 출신해서 한참 해먹다가 지금 또 다시 진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전복하고 업무를 통해서 이 말하자면 나라를 들어먹으려고 하는 네, 그 카르텔이 움직일 겁니다. 여전히 예. 이제 그쪽 세력과 진실 전쟁을 해야죠. 그래야죠. 그리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주요한 이 개들의 진지, 뭐 언론, 법조, 뭐 등등등 우리 교수 집단이라는 지식인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장기적이지만 사실은 우리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개몽하려 그러면 제대로 된 연구로 해서 저쪽의 그 역사 전복이라든지 뭐 이런 등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우리 미래 세대든 우리 세대든 간에도 공유할 수 있는 이 말하자면은 지성을 만들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운동도 이게 막 지금 이 분절돼 있고 분리돼 있는데 보수 공화 가치 주권 등등등 해서 말하자면은 상당한 가치가 내장된 방식으로 횡적으로 연합을 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구조화되고 민주주의가 구조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뭐 알아서 막 해내죠. 저는 좀 그러니까 낙관적이기도 하고 비관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하면 예. 한 100배쯤 그게 있어요. 우리 이쪽에 보수 공화 보수 공화 예. 시민 진영의 에너지가 또 그 전에 비하면 이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니까 기독교 쪽의 그런 그 개방성과 예. 그 안목의 예. 그 고급화가 예.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아직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엮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예. 일꾼들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다니는 사람들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뭐 저부터 시작해서 저는 인격적인 문제가, 성격적 문제가 있잖아. 일단 난폭하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데 저는 요새 이거가 오히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보다 컨텐츠나 사상, 특히 그 ESG-C에 대한 공격, 그 비판, 그러니까 기후 종말론, 인바이러먼트 E, 그 다음에 그 무한 젠더 소셜 리스폰서빌리티 S, 그 다음에 기업 지배구조 약화 G, 이게 다 이제 그 범털들이 떠드는 좌빨 이데올로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범털이 아니라 쟤들 이제 좌빨 이제 그 일선으로 딱 오게 되면 여기에 역사 전복이 붙죠. C, 캔슬.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전면적인 그 컨텐츠 기반 우리도 컨텐츠 가치 기반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지식인이 하던 시민이 하던 종교계가 하던 그러면서 그거를 기회 나가는 대로 넌저시 국힘에 이렇게 야 여기 이런 운동도 있어 너희도 좀 한 발 뛰어봐 혹은 야 너희 뭐 한다며 우리 쪽에서 사람 좀 보내줄게 그래서 국힘의 그 DNA가 이게 침투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당이라는 건 자기의 내부 폐쇄 지금 상태는 폐쇄적 생태계예요. 정당 사람들이 국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관하러 간다 그래도 참관 안 받잖아. 선거 참관하러가 참관 안 받는다고. 심지어는 요번에 이제 아무튼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폐쇄적 그 생태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권력 거래하고 거기서 상호 배려하고 그런 생태계거든 국힘이. 근데 그거를 저 썩은 놈의 정당 다 쓸어버려 해갖고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이걸 발전시켜 가면서 이걸 영어로 너칭이라 그러죠. 너칭이라? 암시하고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야 이런 거 있어 좀 해봐. 좀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계속 상대방을 압박해야 돼요. 그 유사한 방법으로 국힘의 정책을 담당하는 의원하고 정책 네트워크 뭐 너칭 뭐 그러니까 너칭 비슷한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이 말론 그런데 그러니까 조 교수 만나면 고민한다 그래. 그래놓고 조 교수님이 같이 차 마시고 일어나면 그 사람 아젠다에선 그거 없어요.
오케이. 뭐. 실제로 그걸 각오를 하고 해야 돼. 오케이. 예.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 내가 보는 앞에서 하는 말이려니 하고 생각해. 저도 80% 그렇게 봅니다. 저는 99.9%. 오케이. 근데 내가 보는 앞에서 하는 말을 나랑 비슷한 사람한테 앞에서 또 하고 또 나랑 비슷해서 그래서 한 200번 하고 나면 그게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 세뇌돼. 그럼 내가 막 2% 사이네. 그렇잖아요. 아니 2% 되는 거 아니야. 99.9%에 0.1%잖아. 20% 되는 거 20%. 0.1%에 200번 해보세요. 20% 돼요. 20%네. 네. 오케이. 이게 이런 게임이에요. 자, 오늘 저기 조금 다른 이제 패턴을 바꿔서 네. 또 이제 설전같이 합니다. 이렇게 제가 제기하면 또 우리 네, 아까처럼 그렇게 살벌하게 반박도 하고. 살벌한 이제 또 이제 반말. 가만 내보면 윤비어천가 되는데.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설전하다 보면은 네. 저도 조금 생각을 또 베리를 갈기도 하고.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네, 그러면서 하는 거죠 뭐. 하고 뭐 오늘 두서없이라기보다는 이제 서로 출범을 했는데 이 구도가 권력 이 정치 구도하고 그다음에 시민 구도가 이런 방식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이 이제 일종의 그 길 이런 부분을 한번 아주 막연하게 타진해봤습니다. 예. 만약에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이제 서울 조전혁, 경기 임태희, 예. 인천 최계훈 뭐 이런 분들로 해서 쫙 성공하는데 이게 반전교조 예. 그 교단연 예, 예. 교육감 후보 연대 예.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연대 그 교단연 칼라 조전혁 칼라로 해서 반전교조 연대로 해서 이번에 상당히 성공했다. 예. 그러면 이게 교육감 후보의 성공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윤석열이란 인물이 바라는 그 구도예요. 나는 바깥에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 토목을 하고 구조를 잡을게. 그 판 위에서 집을 짓던 말던 양옥을 짓던 한옥을 짓던 빌딩을 짓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마천루를 짓던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권력 영역과 시민 영역이 서로 자율성을 가지면서 아니야. 저는 시민 영역도 아니야. 아니야. 권력도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의 3분의 1만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 오케이. 그러니까 그 틀을 잡으면 지금 보세요. 국힘이 정당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국힘 내부에서 되는 거지 윤석열이 오다 때려서 되는 거 아닙니다. 윤석열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국힘에 아무 명령도 안 내리고 있어요. 명령을 안 내리는 게 명령이죠.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는 그렇게 안 봐요. 한번 봅시다. 그걸 나는 그걸 명령이라고 안 봐. 뭐냐면 저 사람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시 거듭 강조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다.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그런 기조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일관되게 될 겁니다. 그 대신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기반 닦는 거. 행정부를 이용을 해서 사회의 틀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정확하게 지켜주면 되거든. 그러면은 이게 섣불리 손 안 쓰면은 이게 자라나와요. 이젠 자라나올 때가 됐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자, 이제 예, 마지막 부탁 말씀 좀 올리면 돼요. 예. 서울, 경기, 인천 교육감 선거 참관인 지금 신청해 주십시오. 웹에서 신청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본인의 원하는 시간을 정할 수 있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은 성함, 핸드폰 번호, 광역기초구 행정동을 입력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